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출생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거 너무 심각하잖아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공식 선언을 하고 대책을 내놨는데 보니까 우선 주거 지원책 있고 세제 혜택 준다는데 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에 일단 나오는 평가가 네. 좀 그래도 많이 발전됐다, 많이 진일보했다 발전됐다. 이런 예,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왜 아이 안 낳냐, 결혼 안 낳냐, 막 집값이 비싸서 그래, 예, 부동산 문제 잡으면 예. 아이 많이 낳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저런 조언들을 다 종합해서 네. 지금까지 좀 결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일, 가정, 양립 섹터, 두 번째가 주거입니다. 주거. 하고 세 네. 번째가 이제 양육, 결혼, 출산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관심은 이제 주거에 많이 초점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좀 해보면은요. 네.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도 네. 좀 핵심적인 네, 거 말씀드리면 이제 일, 가정, 양립에 있어서는 역시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빠 쪽 육아휴직. 그래서 좀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눈치는 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봤더니 아직까지 네. 우리가 10%가 안 된다고 해요. 아, 그렇게 숫자가 그러니까 작아요? 거의 대기업 정도만 아, 쓰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아빠 쪽의 육아휴직을 높이는 그런 방안도 네, 얘기해서 뭐 아빠 출산휴가 사주 보장하는 네, 거, 단기적으로 육아휴직을 또 나눠 쓸 수도 있게 하는 것들. 휴직급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단이 150인데 이걸 250만 원까지 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가정, 양립에서는 결과적으로 뭐 기존에 이제 어머니 쪽도 많이 했지만 네, 네. 아버지 쪽에서 많은 이제 같이 육아휴직을 좀 협력을 해서 육아를 맞아요.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엄마 그렇습니다. 혼자 다 떠안지 말고 예, 같이 해라 이런 거네요. 그런 네. 쪽에 초점을 맞추면 네. 될 것 같고 그다음 앞서 말한 이제 결혼, 네. 출산, 양육 쪽에서 네. 눈에 들어오는 거는 네. 100만 원 특별 세액 공제가 있어요. 이게 결혼을 하게 될 때는 네. 그때 신고를 하면 100만 원은 그냥 세금에서 빼주는. 아, 결혼을 하면 100만 원에 대한 세제 혜택 준다. 네. 100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혼 비용은 100만 원 훨씬 더 넘겠지만 그중에 결혼 비용 중에 100만 원은 정부가 대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난임 시술 지원도 그동안 요구가 많이 많았었는데요. 25회를 지원을 해주는데 네. 한 명당 네. 그러니까 이제 임신부 한 명당 25회를 지원했는데 그러면 첫째 때 다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 1회당 25회라고 아, 했기 네,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난임 수술에 대한 난임 네, 시술에 네. 대한 지원들 함께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많이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건 주거 지원입니다. 주거. 예, 신혼부부와 아이를 낳은 부부에 대한 이제 주거 지원들이 계속 있는데 네. 신생아 특례대출은 계속해서 나왔죠. 나왔죠. 하고 인기도 예. 많이 있어서 예.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한 신혼부부와 갓 아이를 낳은 이제 네, 부부들이 예. 많이 집을 샀었는데 소득 규제, 그러니까 뭐 1억이 넘는다든가 1억 5천이 뭐 넘는다든가 부부 합산 소득이 예. 뭐 얼마가 되는 맞아요. 경우 그런 그것 제한. 때문에 좀 예, 못 예.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이번에 나온 건 예. 2억 5천까지 풀어주거든요. 네. 근데 2억 5천, 그러니까 부부 합산 2억 2억 5천이라는 그 소득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 네. 한 0.8%? 그러니까 99%의 다 해준다 뭐 다 이렇게 해주는 봐야 거죠. 되네요. 예, 다 다 해준다. 해주는 정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부 합산 2억 5천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이 결혼할 밑에는 때 집 살 때 이렇게 해줄게 이런 예,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예. 다 받을 수 있겠다, 네,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되겠고요. 네, 참고로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것은 이제 주집 살 때 5억, 전세 때 3억. 물론 이제 집의 전체 시가 기준이 9억 네, 미만인 네, 가족입니다. 대출을 해주는데 1%에서 3%대까지 이것도 이제 소득 지원에 따라 다른데 네. 1%대에서 수억을 빌릴 수 있는 물론 이제 집을 사야 되죠. 네. 이제 그런 기회가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있어서 이런 소득 제한을 없었다라는 없었다. 그러니까 거의 없앴다라는 네,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특별 공급을 받는데 네. 보통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자격으로 한번 특별 공급을 받게 되면 네. 이제 그걸로 추가적인 이제 특공은 없는데 없어요? 보통 신혼부부가 한번 받고 네. 아이를 낳게 되면 집을 또 넓힐 때 보통 많이 옮기죠. 예, 예, 그 예. 갈아타기 수요할 예, 때 예. 고충이 많이 네, 있어서 예. 집을 아이를 안 낳는다. 이제 예. 이런 해석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아탈 때, 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넓은 집으로 갈아타게 해줄게 이런 거요? 맞아요.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더 준다. 그러니까 예, 지금 예.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크게 2번, 2회의 인생에 있어서의 특별 공급을 받을 기회가 기회를 있는 거예요. 준다. 그래서 네. 신혼부부 특공, 네. 출산 특공 이렇게 2번의 이제 특공 기회를 준다라는 것도 네. 이번에 좀 눈에 들어왔었고요. 12만 채 이상의 공급을 좀 하면서 네. 뭐 공급 부족하면 말짱 도루묵 아니냐라는 네, 지적에 네, 대해서도 네. 당국이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오는 좀 지적은 이런 거죠.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것도 뭐 거기서 2억을 받든 3억을 받든 빚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빚내서 예. 집 사라는 건가? 물론 이제 당국 생각은 그동안에 대출 기회가 없어서 집을 못 사서 뭐 그랬다는 네, 해석이기는 예, 한데 예.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것도 그렇고 특공이라는 것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어떤 그 전제가 있냐?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네, 네. 신혼부부가 막 한 3억씩 받아서 신생아 특례 대출로 집을 샀는데 집값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물론 이렇게 기회를 주고 집 사고 싶을 거나 네, 주거 네, 안정에 네, 있어서는 네. 이런 대출 기회는 좋은 것 같지만 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결국 빚이라는 한계는 점. 있고. 네. 예. 신혼부부들과 또 이거 좀 기억해야 되겠죠. 빚이라는 점은요. 네. 네, 어쨌든 정부에서는 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좀 네. 들여다보면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네. 뭐 좀 그래도 이제 네. 뭐 매달 또 회의도 한다고 네, 하고 네, 하니까요. 네. 이제 근데 주변에서 조금 최근에 좀 청첩장이 좀 다시 많이 오더라고요. 예. 조금 솔깃해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하고 그때 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바닥을 쳐야 올라가는데 네,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출생 관련 전문가들이 합계 네. 출산율이 이제 0.8이 깨지는 요 시점. 네, 이게 네. 지난 분기에서 0.78로 깨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언저리가 아마 이제 대바닥이 그거다. 되지 않을 거란 이제 그런 네. 왜냐하면 이게 작용 반작용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이 쏟아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함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이도 많이 낳고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으로 가볼게요. 네.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드디어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가 됐습니다. 네. 배경이 뭡니까? 10분의 1 액면 분할 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액면 분할도 다 호재로 이제 바꾸어서 네. 135달러가 됐습니다, 주당. 그래서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3조 3,300, 그제 기준입니다. 3,300억 달러. 우리 원화환산으로 4,600조니까요. 네. 코스피를 다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엔비디아 기업 정말 하나로요.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고 네. 올해 들어서만 네. 주가 상승률이 170%니까 거의 3배 육박하는 네. 거고요. 2022년 이후로는 그 6배 가까운 이제 그런 상승.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오른 주식이 있었나라고 하고 단기간에 네. 오른 네. 것도 오르지만 1위를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다 제끼고 제끼고. 이제 네. 1위를 네.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상승 이유는 역시 거칠 것이 없다라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 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없어요? AI 칩에 있어서 네. 못 만들어요. AMD라든가 뭐 네. 인텔도 자체적으로 AI 칩 만든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그건 못 쓰겠다. 아. 너도 나도 독보적입니까, 예, 그러면?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수급이 타이트하다라고 얘기하죠. 네. 이미 올해 거 다 팔렸고요. 네. 내년 거 예약 다 돼 있고 또 이게 달라는 데는 많은데 뭐 오히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수급이 거죠.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원래는 이게 네, 재고도 공급이. 쌓이고 뭐 네, 이래야 네, 문제인데 네. 재고가 없는 정도로 인기가 많고요. 그 이유는 네. 우리도 그렇고 뭐 다 이제 AI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여기에는 지금 엔비디아의 AI 칩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수요가 네. 늘어나서 네. 근데 또 엔비디아가 잘하는 점이 내년 그러니까 다음 기 차기 차차기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AI 칩의 미래 비전도 다 준비돼 있어요? 다 준비돼 있어요. 이제 H100에서 지금 나오는 게 B200이잖아요. B200은 가격도 거의 지금 한 8천만 원, 1억 정도가 됐고요. 네. 이 다음이 블랙웰. 이것도 괴물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차차기, 루빈이라고 하는 또 차차기까지 다 시장에 내놓으니까 네. 뭐 이거는 너무 좋죠. 와, 이 다음은 이거야, 다음은 이거야. 뭐 이런 상황이 있고 수급적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도요. 이번 주 통계가 안 나왔는데 지난주에 네. 하루에 거의 3천억씩 우리 서학개미가 샀어요? 엔비디아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신 분들은 막 후회하실 것 같은데 이거 이번 사야 주도 되는 거 아마 아니냐? 수천억씩 사지 않았을까. 통계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 거의 네. 일주일에 1조 네, 2천억씩을 지난주에는 엔비디아를 우리나라 서학개미만 아니 산 이 거예요. 정도면 고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안 사신 분들이 아 막 후회하면서 사야 되나 또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오르니까 네. 계속 사시는 것 같고 그 네. 수급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은 ETF라고 네. 해서 잘 아시잖아요. 이제 지수만큼 이제 그걸 추정하고 네, 비중을 네, 짜는 네. 건데 이런 반도체 관련 AI 반도체 관련 ETF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같이 지수가 오르니까 지수의 네, 그 비중만큼 엔비디아를 또 채워 넣어야 돼요. 그 ETF들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것들 싹 팔고 또 엔비디아를 이 패시브 펀드들이 들어와서 또 사 제끼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데 아니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어요?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건 없습니까? 한 $1,000, 그러니까 네. 지금 액면 분할이니까 $100 네, 기준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넘을 때 네. $1,100 넘을 때 $1,200 때까지도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있었는데 네. 지금 다 퇴출됐죠. 쫓겨났죠. 왜냐하면 이 주가가 없어졌어요? 외쳤는데 $1,100, 외쳤는데 네. $1,200. 와 위험하다고 하는데 네, $1,300, 네. 그러니까 $135입니다. 지금 액면 분할 네. $135가 네. 돼버리니까 네. 거의 없지만은요. 네. 그래도 지금 우려의 시선들을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그때 독과점 우려 있었잖아요. 예, 예. 독점 조사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 예, 연방거래위원회 예, 예. 혹은 이제 그쪽에 공정위에서 네, 들어왔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단기간 이슈는 아니고 아니니까. 예. 또 이게 이제 1억이라는 거, 8천만 원 1억이라는 이제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불렀다. 뭐 이런 걸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근데 독과점에 대한 독점이라는 거? 조사가 네, 하나가 네, 있고 네. 두 번째가 아직은 아니지만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다른 데서 완전 초각성을 해가지고 어느 날 뚝딱 내놓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보다 더 나은 거를 시장 평가가 네, 더 네. 좋네? 아.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분산되는. 근데 이것도 네. 가능성이 좀 네. 낮다는 낮고. 시각이 하나가 네. 있고 주가 고평가 논란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PER이라는 이제 개념들 많이 쓰잖아요. 네. 지금 이게 50배, 52배인데 쉽게 말해서 현재 이 엔비디아가 내고 있는 가치. 이익이 50년치를 지금 네. 선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웬만한 애플, 뭐 인텔도 25배, 뭐 30배를 안 네. 넘으니까 네. 이게 고평가라는 얘기는 하는데 네. 이것도 한 방에 끝낸 게 이익이 만약에 내년에 영업이익이 2배로 늘었다. 너무 많이 나오면 그럼 예, 50배라는 PER도 한순간에 25배로 그렇죠. 뚝 떨어지니까 예, 예, 예. 지금의 이익 속도로는 그 주가 고평가라는 말도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보니까 거칠 게 없는데 이제 세 번째 거칠 건 뭐냐? 예, 예. 거칠 게 없다는 거. 예. 항상 거칠 게 없다는 게. 항상 완벽할 때 뭔가 네. 나온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네. 좀 터무니가 없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조금 하겠습니다. 봐야겠다. 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습니까? 어때요? 많죠. 많아요? 하이닉스를 예, 예. 지금 뭐 25만 원, 뭐 최고치로 올리게 되는 24만 원. 우리 반도체가 시장에서도 당장 네, 영향을 맞습니다. 받네요. 26만까지 예, 예. 됐고 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수혜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8만 전자가 됐는데 여기에도 알게 모르게 반도체 결국 될 영향? 거야. 네, 네. 엔비디아와 HBM3 테스트 12단은 통과하고 네, 될 받을 거다. 거야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서 네, 네. 오늘요 네. 제가 지금 끝까지 종가 못 보고 왔는데 네. 2년 5개월, 29개월 만에 지금 코스피가 2,800을 받거든요. 여기에 역시 가장 혁혁한 공로는 하이닉스였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그의 짝꿍이라고 하는 TC 본도를 만드는 한미 반도체가 함께 네. 여기도 한 지금 보니까 뭐 3배씩 올랐네요. 이제 여기들이 나오면서 2,800을 네. 이끌어왔고 뭐 주식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야기할 부분이 자동차 관련한 부분이기도 한데 자동차 쪽은 네. 저희가 실은 지난주에 얘기를 자꾸 못했던 부분이 하나가 네, 네. 있었습니다. 어때요? 뭐 있어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자동차 나오고 쪽에? 있는 네, 가운데 네. 정몽구 회장, 명예회장이죠. 이제 이야기들이 한번 잠깐 나왔다가 네. 이제 들어가게 네, 됐었던. 네. 근데 전 이제 이 부분이 네. 만약에 정말 정몽구 명예회장이 위독하든 네. 위독하지 않던 네. 간에 지금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숙제는 지주회사 체제를 정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의선 회장이. 아직도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순환 구조인데 지금이야 정몽구 명예회장이 네. 현대모비스 지분을 7% 갖고 있고 이런저런 우호 지분 합치면은 뭐 25% 이상 갖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을 지배하지만 이 정말 급작스러운 신분 변동이 나오게 되면 정의선 회장이 그 아버지의 모비스 지분을 받으려면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야 상속세를 되는 또 상황이 내야 오니까. 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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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정말로 예. 다급해질 수밖에 없어서 네. 이런저런 플랜들을 많이 짜내고 있을 텐데 네, 네. 그 중에 뭐 몇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일단 현대차, 기아차가 네. 회사가 좋아져서 배당을 네. 많이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배당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예, 정의선 회장이 이제 자기 실탄을 쌓아서 상속세를 상속을 내든 받고, 뭐든 하는 예, 뭐 예. 그런 차원에서 예, 예. 현대차, 기아차도 달리고 있어서 하이닉스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현대차 주가도 지금 역사상 주목을 해봐야 최고가를 된다. 또 경신하고 네, 있는 그래서 네, 네. 아마 뭐 여러 가지 주식 하시는 분들은 현대차 네. 그룹 부분들도 과연 어떻게 이 회사가
정혜선 회장이 이끄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될까 전환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도 굉장히 관심 있게 필요한, 좀 볼만하다. 대목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코스피가 2,807로 끝나서요. 말씀하신 대로 2,800을 넘어서 끝났습니다. 네. 네이버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한동안 네이버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 어제 라인야오가 그동안 네이버에서 받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줄인다. 네. 사실상 결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오늘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오 지분 매각에 대해서 네이버와 협의 중이다. 합의는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결과적으로 어떻게 봐야 이별 돼요? 수순을 뭐 이별 수순이라고 봐야 밟을 돼요? 것 같고요. 예, 예. 결과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분 매각 쪽으로? 네. 예. 그동안의 네이버의 모습들도 뭐 강렬하게 이 라인 야오를 지키겠다는 모습이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정말 있었다면 우리 막 여론이 들끓었을 예, 때 좀 함께 힘을 실었을 네, 텐데 네. 오히려 그때 굉장히 좀 담담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좀 안 했던 못했다. 모습 속에서 예, 예. 저는 이미 네이버 쪽도 좀 어느 정도 마음을 마음을 붙이지 않았을까. 붙였다. 네. 네, 그러면 이별 수순으로 간다. 마지막으로 주제를 바꿔서요. 백종원 씨 얘기해 볼게요. 네. 그 방송인이자 요리 연구가죠.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하고 산하의 브랜드인 연돈 볼카츠 가맹주들이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좀 이야기하기가 네. 조심스러운데요. 연돈이라고 네. 그 아마도 어떤 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막 돈가스 만드는 그런 또 뭐 이런 네. 소상공인과 예, 해서 예. 이제 그게 판이 커져서 아마 예, 예. 프랜차이즈가 됐었던 네,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점주들을 모아야 될 때 점주들에게 약속한 이건 뭐 매출은 얼마 이상 이 정도는 매출한다. 충분히 뭐 나올 네, 거야라는 네, 그 예, 액수를 예. 제시를 했다는 게 이제 점주들의 주장이군요. 주장인데 예, 예. 막상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그 택도 정도 매출은 안 없더라. 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 이제 예. 이야기는 하고 있고 네. 이에 대해서 더본코리아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약속 같은 것들을 한 적이 없다. 예, 한 적이 예, 없고 오히려 뭐 그런 것들을 빌미로 1억을 주면 뭐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진실 공방이 네, 하나가 그런 상황이네요. 있고요. 예. 공정위 조사를 자체 신청했다고 네. 합니다. 이 더본 코리아 쪽에서.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진실 공방에 있어서 그 네. 진실들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보고는 있는데 네.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언론도 이제 백종원 씨의 네, 이 네. 프랜차이즈 더본 코리아를 좀 집중하냐면 백종원 씨가 이제 계속했던 이제 마지막 그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의 꿈은 막 냉동 삼겹살부터 해서 예. 상장이잖아요. 상장. 네, 그래서 네, 더본 네, 네. 코리아를 코스피 상장을 계획하고 지금 마무리 수순에 아마도 주관사도 선정하고 네, 있는 네. 이제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더본 코리아 입장에서는 이런 잡음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네요. 엄청 신경 네, 쓰이죠. 예, 예. 예. 그 정말 되냐 안 되냐 네, 관건이고 또 아마 가맹점과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좀 서로 간의 의견을 네, 함께 네. 나오는 갈등에 빠져져 있다. 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말씀하신 것이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그 가맹점주들하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네. 공정위도 많이 노력을 네, 하고 했었는데 네. 이게 참 뭐 왜냐하면 이 가불이 너무나도 명확한 거고요.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가맹점에 들어간다고 하는 분들도 네. 정말로 이제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들어가고 맞아요. 있어서 이제 예, 을 예, 관계였어서 네, 예. 참 그런 갈등을 네. 풀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는 나오고 있으나 있는데, 근본적인 네. 대책은 좀 힘듭니다. 네. 이런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